여의도 매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필입니다. 조PD,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문제는 앞으로 더더욱 안 좋아질 시점이 1년 이어질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안 좋아. 우리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늘어난다? 범죄가 늘어나. 그러면 그동안 우리 특히 내가 제일 마음 안타까워하는 범죄가, 나는 어쩔 수 없이 뭐 경제 쪽이니까 경제사범들이야. 누군가의 전 재산을 가로챈다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그렇지.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거야. 그래서 경제사범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정말 미국처럼 뭐 종신형이라든가 백년형 이런 거 해야지. 한 사람이 평생 이뤄놓은 것을 다 가져가 놓고 경제사범이니까 몇 년 살다 나온다? 주가 사기 해놓고 몇 년 살다 나온다? 와, 나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700년형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국 나오잖아. 네, 나와요. 세금만 안 내도 나오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정상적인 활동으로 경제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 나는 그럼 나쁜 짓이라도 해볼래. 라는 사람들이 늘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동안 나쁜 짓 했던 대표 중에 뭐뭐 있어?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이거 진짜 전 재산 이거 가져간, 이것도 진짜 이거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하여튼 보이스피싱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난 저거 전세 사기. 전세 사기. 아니, 그렇죠. 사회 초년생들이 간신히 전세 자금 모아서 그걸 얻었는데 그걸 가져간다? 와. 그렇죠. 악마죠, 악마. 악마지 진짜. 신혼부부 뭐 이렇게 신혼의 단꿈에 젖어가지고 뭐 집을 전세로 얻었는데 그걸 갖고 날른다고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이미 익히 알려졌던 뭐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등이 쭉 있을 거 아니니? 그런데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가장 걱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말 아무 대책이 없다 할 정도로 내가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치매 노인 대상 범죄야. 대충 가보지. 네. 이 범죄는 정말 종류가 너무 많아서 내가 뭐 어느 것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현황을 내가 한번 봤어.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나왔던 통계인데 국내의 치매 환자 수가 지금 100만 명이야. 그러면 우리 5천만 명 인구에 100만 명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뭐 50분의 1이라고 보면 2%죠. 그럼 50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치매 그 노인인 거지. 그런데 2040년이 넘어가면 200만 명으로 늘어. 아니, 인구는 또 더 줄잖아요. 그렇네. 네. 그럼 뭐 한 4천 몇만 명 중에 저기 200만 명이니까 40 몇 명 중에 2명이 되는 거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말 다양한 범죄들이 일어날 수 있어. 먼저 내가 요즘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거 하나를 얘기를 하면, 치매 노인들의 범죄 유형들을 또 조사한 게 있거든. 그 중에 내 눈이 의심스러웠어. 나는 당연히 학대나 폭력 이런 걸 생각을 했어. 그런데 내 눈이 의심스러웠던 게 성범죄야. 실제 어느 시골에서는, 어느 지방에서는 70대 이장 남성이 90대 치매 여성 할머니를 성폭력을 한 거야. 참. 그래,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런 일들은 동네에서도 공공연히 알지만, 이걸 수위 위로 올리기가 누구도 좀 그럴 수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 생각보다 많을 거다,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그런 진단들도 많고. 성범죄의 또 특징이기도 해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실태가 아마 오픈하면 생각보다 심각할 거다라는 얘기를 꽤 해. 그리고 그 취약한 지역에서 혼자 사는 여성 할머니는 혼자 살잖아. 그렇죠. 가족들에게 도움을 부탁할 수도 없고, 또 그때 그 시절의 할머니들은 또 가족들에게 이걸 얘기하기에도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든. 네, 그렇죠. 네. 그러니 그렇다고 자기가 그 동네를 떠나서 어디 딴 데 가서 살기에도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이게 또 치매 노인이 범죄 대상이라는 게 또 피해자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치매 노인은 또 일관된 또 피해자 진술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바로 그것도 문제고. 바로 그래서 이런 범죄가 간간히 밝혀지는 게, 자식들이, 그런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찰나에 우리 어머니 어디 나가서 길을 잃을까봐, 아니면 어머니 건강 상태 확인하려고 그냥 엄마 몰래 그냥 CCTV를 달아놨다가 그걸 보고 아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족들 마음은 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범죄 유형까지 생각하면 치매 환자들, 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스코프가 종류가 얼마나 다양할 수 있을지 감이 오지. 네. 그러면 몇 가지 더 살펴보자고. 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학대 폭력이야. 이것도 또 기가 막혀. 학대 폭력. 자, 봐봐. 학대와 폭력을 내가 누군가에게 당하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신체적으로 인접해야 되잖아. 네. 누구일 가능성이 많아? 뭐 면식법이 원래 안 읽고 지내는 사람? 그런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야. 가족? 가족이야. 그래서 나는 사실 가족이 가장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보르고 그렇죠. 나를 가장 마지막까지 챙겨줄 사람들이기도 한데 그렇죠. 누군가의 가족은 남보다도 못한 사람인 경우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학대와 그 다음에 폭력 여기에 가장 크게 그 뭐라 할까 가해자인 사람들이 대부분 가족이야. 살펴봤더니 전체 학대 유형자 중에 배우자가 35%고 그 다음에 자녀가 아들이 26%, 딸이 7%야. 여러분 앞으로는 딸나세요. 아니 나이 들어서 치매 그 당한 것도 참 마음이 불편하고 억장이 무너질 텐데 그렇죠. 그런데 정작 학대를 하고 있는 게 가족이거나 또는 지인이거나 이렇다는 건 야 이것도 정말 노인 범죄는 정말 누가 고발하기도 쉽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무슨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제 그 신고를 하거나 뭔가 법적 조치를 요구할 수 없을 때도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럴 때 그걸 대리해주고 대행해주는 게 대부분 가족인데 그렇죠. 가족이 그걸 가해를 해버리면 이 사람은 누가 책임을 지냐는 거야. 그리고 또 호소해야 될 때가 기관인데 또 기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그렇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난 얘기를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한때 가장 큰 사회적인 이슈가 뭐였던지 알아? CCTV 얼마나 설치할 것인가. 이게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될 수 있는데 이거 CCTV를 이렇게 계속 그 정부에서 공권력에서 설치해도 되는 거냐. 거기에서 갑론을 하게 많았잖아. 예, 그렇죠. 나는 사실 그때도 CCTV는 설치를 하되 그 정보의 열람과 그 정보가 유출되는 경로를 엄중하게 관리하자는 입장이었어. 더 설치해야 된다. 왜? 그걸 설치하는 순간 쫄아서 이런 범죄 안 생길 수도 있거든. 예방 효과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말했던 성범죄라든가 학대 폭력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막을 수가 있거든. 가족이 학대를 하고 있는 걸 막을 방법은 정말 가족이 동의 안 하지 CCTV에. 그렇죠. 거기 어르신 혼자 사는데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이 또 돈 벌러 나갔을 때 낙상하시거나 크게 다칠 수 있으니 우리 119에서 아니면 근처에 노인 응급센터에서 CCTV를 좀 설치해서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이 다 케어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 뭔가 이제부터 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에 해당되는 건데 가장 큰 게 뭐다? 바로 경제범이야. 경제범. 예를 들어서 너희 집은 치매 관련된 그 가족력이 좀 있니? 할아버지 제가 아는 한 없어요. 야, 그럼 그건 참 예, 다행이다. 제가 아는 한 없어요. 우리 집은 그 할머니 쪽에 있고 할아버지 쪽에는 없어. 저희 집안에서 갖고 있는 불치병이 하나 있죠. 설마 탈모.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불치병이. 실제 굉장히 그 마음 아픈 병이면 이런 식으로 네가 표현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탈모. 근데 탈모는 조만간 완치병이 될 것 같아. 완치가 돼요? 완치될 것 같아. 그걸로도 다음에 한번 주제 한번 해줄게. 해주세요. 탈모도 조만간 완치가 될 것 같고. 우리 쪽에는 약간의 또 우리도 불치병이 하나 있어. 불치병 뭐죠? 비만. 이건 거의 이제 치료가 돼가는 것 같아. 요즘 싹센다를 비롯해서 이거 굉장하더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인 이 치매. 이 치매가 계속 늘어나면서 재산적인 걸 강탈하기 위한 이 경제 사범들이 늘어날 것 같아. 예를 들어 네가 깜빡깜빡하는 수준이야. 네. 그러면
아직까지 국가에서 뭐 아주 엄정 관리하는 수준의 어떤 별도의 조치가 들어가지 않았겠지.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치매가 딱 왔어. 근데 내가 딱 방문을 했어. 네. 나는 그냥 나쁜 마음을 먹고 가끔 이런 깜빡깜빡하는 혼자 사는 노인들의 재산을 노리는 나쁜 놈이라 쳐봐. 네. 근데 어느 날 그냥 단독주택 시골에 있는 거기 문도 안 잠겨져 있는 데가 네, 많잖아. 그렇죠. 띵동 눌렀어. 계세요? 근데 그럼 나는 이제 거기서 누가 나오는데 멀쩡한 사람 나온다 그러면 저 죄송한데 여기 누구네 집을 찾는데 위치를 몰라서요. 좀 알려주시면 죄송합니다. 괜히 놀라셨을 텐데 하고 가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딱 봤더니 그 나오신 할머니가 큰 아들이냐? 어. 뭐 이래버리는 거야. 네.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술술 풀리는 거지. 엄마. 그래, 너 어떻게 이제 왔냐 얘기나 하고. 들어와 하고.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쓱 얘기하지. 엄마, 내가 밥은 이따가 먹고 나 지금 돈이 좀 급해서 그러는데 우리 알지? 둘째라니 네가 독자인데 이러고 이제 꼬인 거지. 아니 둘째 삼촌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갑자기 엄마 돈 모아놓은 거 좀만 줘봐. 내가 급하게 지금 그 송금을 해야 돼. 아이고 어쩌냐. 잠깐만 하더니 어디 장독대 밑에 있는 통장하고 신용카드 있는 거 여기에 그동안 내가 뭐 지난번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논점 다 판 거 일단 여기 현금화해서 넣어놨다. 일단 빨리 해결하고 밥 먹어 빨리 와. 이렇게 했다고 쳐봐. 가져 날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국가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야. 그리고 이런 독거노인이 치매 독거노인이 혼자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걸 어떻게 케어할 거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도 100만 명이 되잖아.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수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리고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불러. 또는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 그러니까 문제를 기반으로 거기에 대해서 학습을 해서 역으로 대응하거나 대안을 찾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강구를 해야 되는데 물론 금융권에서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내가 보기엔 여러 가지 지금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 그리고 또 치매라는 게 오늘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부터 딱 치매입니다. 이런 게 없어요. 없어. 예, 어디가 경계인지도 뭐 명확하지가 않고 맞아. 시기도 명확하지 않잖아요. 정도도 명확하지 않고. 맞아. 그러니까 이런 그 경계에 계신 분들도 사실 이제 범죄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리고 이 시골에 계신 뭐 학력 수준이 조금 낮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뭐랄까 이런 사기 유형의 이거 뭐 사기 아니야?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없는. 그렇죠. 왜냐면 한적한 목가적인 생활 즐겼던 분들은 더 취약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 분들 조심해야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무서운 그 실버 범죄가 실버 칼라 범죄라는 게 있어. 실버 컬러. 이게 뭐냐면 합법적으로 재산과 권리를 다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치매 또는 또 뭔가 독거노인이 정서적으로 흔들릴 때 법적 후견인으로 등록을 해버리는 거야. 뭐 금치산자나 뭐 한정치산자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가끔 드라마도 있었지. 예. 간병인이 어디 돈 좀 있는 예. 강남에 뭐 한 100억 정도 자산가 있는 분에게 간병인으로 갔어.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벌써 간 거지. 난 이제 자식들은 다 미국 가 있고 나 혼자 사는데 이 간병인이 A부터 다 챙겨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자상하고. 그래서 그냥 미국에 있는 애들 전화하는 거지. 아빠는 결혼하기로 했다. 아빠 뭔 소리야. 아빠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렇죠. 니들 다 쓸데없는 놈들. 아빠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갑자기 간병이 나고 결혼한다고 하면 이제 그때야 자식들 나타나지. 아빠 재산 어떻게 되는 거냐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상한 간병인이 또 영화에서는 또 잘 나오잖아. 껌짝짝 씹으면서 자식들에게는 자기 본색을 싹 드러내지. 네. 네가 내 아들이구나. 딱 하면서 껌짝짝 씹으면서 빨간색 립스틱을 많이 저 드라마에서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인사 좀 해라. 오랜만에 왔으니 큰 절 올려. 막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거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요? 딱 하면 어떻게 하니? 니네 아버지가 날 좋아하는 걸? 맞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러고 이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다른 데서 또 이런 짓 하시게 뻔하니 저희가 그러면 빨리 증여로 얼마를 드릴 테니 빨리 이혼 도장 찍고 나가 주십시오. 그럼 얼마? 그럼 난 여기서 저분 돌아가실 때까지 6년 공사하려고 왔는데 뭐 2년 만에 뭐 어느 정도 주면 난 가고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 별의별 게 많아. 그래서
합법을 가장한 이런 고수들은 오히려 정말 더 고단 수이기 때문에 저기 저 지방에 계신 뭐 순수한 순박한 분들만 노리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얼굴 안 보고 그냥 온라인도 많아. 전화금융 사기, 계약 사기 등 뭐 다양한 것들이 많아. 아니 형님, 저는 이 IT 기술 여러 가지 그 컴퓨터 관련해서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서 딥페이크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화제가 됐었던 이 목소리 변형 같은 거 이용해서도 엄청나게 범죄가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야, 나 지금 너한테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뭐냐면 그 딥페이크하고 목소리 이게 보이스피싱이잖아. 그거 올드 패션이야. 아 그래요? 이젠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년부터 나오는 게 딱 네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과 비슷해.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이 화면에 가상의 세상을 보여주는 거야. 진짜 아들 얼굴에 애가 오는 거야. 네가 웬일이냐? 근데 난데 여기만 아들 얼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면 진짜 뭐 그 VR처럼 이상한 걸 씌워. 신체적으로 약간 뭔가 좀 감각이 좀 떨어지면 이게 VR인지 뭔지 헷갈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막 엉뚱한 소리 해서 순간적으로 강탈할 수가 있다고. 지문 찍는다든가 뭐 해가지고 그렇죠. 생체 정보 다 얻어가서. 그래서 이게 보이스 피싱도 우리가 생각 못했던 거고 음성 변조도 생각 못했던 거고 우리 생각 못했던 걸로 지금 재산 날린 사람이 한둘이야? 아니 보이스 피싱이 뭔가 좀 뭐 부족하고 저런 걸 왜 당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판사님도 당했었던 사례 아세요? 아이, 그럼. 법원의 판사님도 당해요. 자, 그래서 요지는 뭐다?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몇십만 명 생기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특단의 조치에 들어가는 우리 과거의 그런 사후 약방문 같은 걸 하지 말고 지금 저희 같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예고해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이 올 거고 이게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될 거라고 예고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할 줄 아는 좋은 대통령 이번에 뽑고 좋은 국회의원 많이 뽑아서 이제 뭐 서로 정쟁하는 거,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 말고 그걸 빨리 뽑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슬슬 끝내보자고. 네. 너는 그래서 혼자 살아,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다 무슨 뭐 외국에 산다든가 아니면 뭐 배우자가 작고했다든가 혼자 살고 있어. 그런데 네 스스로도 이제 총기가 옛날 같지 않아. 너 20대는 형이 봤지만 넌 진짜 엄청 똑똑했거든. 지금 감사합니다. 과거형인 거 알지? 똑똑했거든. 똑똑했죠. 안녕하십니까, 조필입니다.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옛날처럼 뭘 보면 옛날엔 그래도 기억력이 나쁘진 않았는데 요즘은 더 심해졌어. 이제 잘 기억이 안 나. 자, 그러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한 집에서 같이 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지? 그러면 이제 그래도 간간히 서로 챙겨준다고 근처에 산다고 쳐봐. 그러더라도 내가 잠깐 뭐 해외 가 있거나 아니면 지방에 놀러 가 있거나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타이밍에 널 딱 들이닥쳐서 왔다 갔다 하는 가물가물한 우리 조 PD에게 누가 찾아왔어. 너 그렇게 해서 재산을 강탈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를 넌 어떻게 디펜스 할 거야? 국가의 공권력이 아직 그런 거에 대한 제도적 완비 장치 안 했다 했을 때 저는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야? 로봇이죠. 로봇? 네. 어. 휴머노이드 로봇. 응. 그때쯤 제가 이제 치매를 걱정하고 그럴 때쯤이면 아마 뭐 프로그래밍이 잘 돼 있는 제 동반자 로봇이 있지 않을까. 이제 가족들 얼굴 뭐 이런 거 다 등록해놓고 그 로봇에 낯선 방문자가 오면은 물론 제 상상입니다. 낯선 방문자가 오면 이제 로봇이 이제 뭐 경고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거 나는 나쁘지 않네. 그러면 진짜 나중에는 이거 진짜 좋은 생각인데 일정 정도 치매가 확인된 분이야. 그러면 국가에서 인증한 경찰청에서 발급해준 경찰 사이버 안보 그다음에 노인 케어 종합 솔루션 로봇을 보내는 거야. 형님 그렇게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로보캅 맞네. 그래서 우리 집에 나랑 같이 있는 거지. 코리안 로보캅, 코보캅. 이름 그리고 좋다. 이분은 치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의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의 변동이 생기면 무조건 근처 경찰청에서 먼저 확인하고. 그렇죠. 잠시만.
이게 왜 있는지 로봇한테 이거 지금 계좌 송금하려고 할 때 이거 요청한 사람 사진 한번 보여줘봐. 띵, 칭칭하고 보내는 거죠. 저기요, 여기 지금 종로경찰서인데요. 지금 뭐 어떻게 오신 거라고요? 연동에 있는 거죠, 이제 여기를 어떻게 되신 겁니까?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 김칠순 할머니께 여기 왜 오신 거예요? 뭐 하면서 확인하는 거. 예. 야, 너 이거 대박인데? 이거는 사업으로도 아마 제가 이제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그 기술적으로는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야. 이런 이제 사업 모델이 있다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총기가 살아 있다고요, 형님. 살아있네. 살아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로봇 솔루션도 할지 말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법과 제도가 정비가 돼야 돼요. 그럼. 네. 그리고 또 이런 로봇과 관련된 법과 제도 정비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할 사회적 어떤 대안에 대한 합의도 도출해야 되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거죠. 네. 예.